오늘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이거 회사 이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빨리는 느낌입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좀 알아보죠. 오늘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만은 워낙 좋다 보니까 위에 있는 놈도 올라가고 밑에 거도 올라오고 막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특히 오늘은 전고체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다는 거죠. 물론 그냥 움직이는 않습니다. 항상 뭔가 빌미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나쁘면 오르지 않죠. 시장도 그만큼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가 오늘 10% 정도 전후에서 올라왔는데 과연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보죠. 자, 우리가 뭐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그죠? 2차전지 배터리가 어떻게, 원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건 전고체 얘기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요거만 아시면 돼요.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전에 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로지르는 분리막이 있죠.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다 원리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저도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엔지니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간에 전액이 액체다 보니까 어떤 쇼크를 받거나 깨지거나 하면, 이게 새어 나오면서 섞이면서 불이 나고, 터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전의 액을 고체로 바꾸자. 그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자, 양극재 있고요. 음극재 있습니다. 분리막이 없어지는 거죠. 고체니까. 그죠? 고체 전의 질이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음극재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쓰던 흑연 써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건 너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건 뭐 안 씁니다. 여기는 보통 실리콘이라든지, 지금도 실리콘 음극재는 제법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이라면 조금 부풀어 오른다든지 좀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워낙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배터리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리튬 메탈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자, 요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이거죠. 고체 전해의 질이 뭐냐면 주로 황화리튬 계열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황화리튬이 워낙에 비싸다.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가 이걸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이게 워낙에 비싼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쓴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가격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언제쯤 뭐 양산될 것인가, 언제쯤 대중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 나오지만은 오늘은 마침 중국의 비아디가 우리 전고체 배터리 2027년 정도에 시험 양산 돌입한다 얘기했거든요. 2027년에 시험 양산 돌입이 들어가면 도대체 언제 차량에 도입되고 실제로 언제 대중화가 되는지 감이 잘 안 와요. 그죠? 30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아마도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지 않겠는가. 2027년은 시험 양산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일정을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7년이라고 했습니다. 계획일 뿐이에요. SK온 같은 경우는 2028년에서 9년 정도. LG엔솔은 좀 넉넉하게 뒤로 밀었어요. 확실치 않으니까 2030년에서 31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뭔가 보완해야 될 게 많기도 하겠지만은 가격 면에서도 만만치 않거든요. 가격이 아마 지금 만들어내면 거의 10배 이상 비쌀걸요. 그거 어떻게 도입합니까? 예를 들어 배터리 가격이 지금 3천만 원짜리 차에서 배터리 가격이 뭐 한 절반이라 쳐요? 그러면 1,000만 원 잡을까요? 1,0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뭐 10배 정도의 가격, 한 5배라 봅시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5천만 원. 지금 3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1억 가까이 줘야 돼요, 잘못하면. 전고체를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무리 안정성이 높고 뭐 성능이 좋고 내구력 좋고 그렇더라도 가격이 3배, 4배 나버리면은 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대주전자 재료라는 회사는, 대주전자라는 회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굉장히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처음으로 상용화한 게 2019년입니다.
실리콘 응급제를 최초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타이칸에 공급을 했어요.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에 공급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 들어갈 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인가? 전체 흑연 음극제에서 실리콘 응급제가 한 3%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 작년에 그 함량이 8%까지 올라갔거든요. 보통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3% 정도 넣어가지고 한 37분으로 끊었는데 8% 집어넣으니까 충전 시간이 18분대로 끊었다는 거예요. 획기적이죠. 1시간에서 거의 18분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을 집어넣게 되면 응급제에다 실리콘을 넣게 되면은 주행 거리도 길어지지만은 성능도 좋아지지만은 이 충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짧아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십시오. 언제 처음으로 상용화됐습니까? 2019년. 이때는 타이칸에밖에 안 들어갔어요. 왜? 너무 비싸니까. 작년에 2024년 작년에 기아 EV3에 투입이 됐어요. 대중적인 차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 걸렸습니까? 아직도 실리콘 응급제가 완전 대중화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도 EV3 한 4% 들어갔을 거예요. 나중에 한 10%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어림도 없죠. 근데 이 과정을 겪는 데만 해도 5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고체도 마찬가지로 전고체가 파일럿 생산돼서 퀄테스트 통과했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장착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전고체도 처음에는 아주 고급차, 가격 신경 안 쓰는 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대중화, 상용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그러면 언제쯤 진짜 대중화가 될까요? 30년 넘어가야 돼요.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면 2030년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장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장에 이 회사가 그 전고체 관련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못 벌죠.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 로봇 관련주, 제가 연말부터 강조를 드렸던 로봇 관련주 막 날아가고 있죠. 걔들은 지금 돈 법니까? 지금 탑 클래스인 1티어에 속하는 탑 클래스에 되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관련 그 매출이 지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2025년 말에나 공장에 투입한답니다. 자기 옵티머스 로봇을. 그래. 그럼 대중화는 언제쯤 됩니까? 한 2026년 가야 대중화 할까 그럴 겁니다. 본격적인 대중화는 한 2027년 정도는 돼야 아마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가거든. 그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딱 그런 느낌이죠. 로봇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돈 벌려면 멀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지금 움직이거든. 딱 그 느낌으로 같은 시기에 움직이는 게 아마 전고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로봇주처럼 우리나라 로봇주처럼 완벽한 테마주로 봐야 돼요. 테마주. 그렇죠. 돈 버는 거 시간이 한참 남았으니까 테마주로 봐요. 전고체 관련 주들 전고체로 움직인다면 그건 완벽한 테마주에 가깝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자, 이 종목을 주도하고 있는 땡기고 있는 수급 대장이 누구냐? 현재는 기관입니다. 기관 누군지는 찾아보십시오. 나오니까. 그들이 스탑할 때는 같이 스탑해 주는 게 맞겠죠. 수급, 차트, 주요한 자리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추세선이 돌아 나오고 있어요. 이 추세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매매는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테마주다 보니까 약발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비아디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또 내일 만약에 또 전고체 관련 기사가 나오면 또 움직일 겁니다. 또 나오면 또 움직일 거예요. 다만 그 약발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전고체 얘기 나와도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잘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수급 부분, 누가 수급 대장주인지, 누가 이 종목을 이끌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기사가 나왔을 때 SNS에서 막 돌릴 겁니다. 보통 올라가면 돌리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약발이 있는가. 자, 그 부분 체크하는 거 중요하고, 차트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 나중에 이제 돌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데 이게 언제쯤 꺾이는지, 자, 그런 부분들. 자, 그걸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얼마까지 가요? 예.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찍어드리면 그때부터 저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요 세 개 눈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까지 어떻게 떠먹여 드립니까? 자, 그 정도는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죠. 자, 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뭐 유튜브 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짬이 날 때 한 번씩 올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랜덤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펀더멘탈주는 펀더멘탈주답게,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접근하자.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